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 제인 오스틴의 이 소설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대한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어. 첫 문장부터 우리를 단숨에 19세기 영국으로 끌어들이는 그 매력. 재산을 가진 독신, 남자는 좋은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는 문장은 마치 오스틴이 우리에게 윙크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이 문장 하나로 결혼, 계층, 그리고 사회적 기대가 얽힌 복잡한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예감이 든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복잡한 인간 군상. 오만과 편견은 영국 시골 롱본 마을에 사는 베넷 가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베넷 가문은 5딸째인 엘리자베스, 메리, 키티, 리디아를 둔 중산층 가정이다. 베넷 씨는 유머와 약간의 냉소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적인 아버지지만 가문의 재산은 상속법 때문에 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온다. 베넷 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딸들을 부유한 남자와 결혼시키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그녀의 다소 과장된 열정과 때론 우스꽝스러운 태도는 소설에 유머를 더하지만 당시 여성의 결혼이 생존과 직결되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물꼬는 부유한 독신남 찰스 빅리가 네더필드 저택으로 이사 오면서 터진다. 빅리는 다정하고 호감 가는 성격으로 곧장 베넷 가문의 장녀 제인과 서로에게 끌린다. 제인은 온화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빅리와의 사랑은 순수하고 부드럽게 시작된다. 하지만 빅리의 친구 피츠 윌리엄 다하시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그는 부유하고 잘생겼지만 차갑고 도도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준다. 특히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 베넷을 그럭저럭 참을 만한 외모로 평가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지고 이 말은 엘리자베스의 귀에 들어가며 그녀에게 깊은 오해를 심는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다. 이야기는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그 주변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얽혀 소설의 풍성함을 더한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군인 위컴을 만나 그의 매력적이고 다정한 태도에 끌린다. 위컴은 다하시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말하며 엘리자베스의 다하시에 대한 편견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 위컴의 이야기는 다하시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유산을 빼앗았다는 내용으로 엘리자베스는 이를 믿고 다하시를 더 경멸한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듯 위컴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고 그의 진짜 성격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이 사건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 한편 베넷 가문의 막내 리디아는 경솔하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큰 사건을 일으킨다. 그녀는 위컴과 사랑에 빠져 그와 함께 도망친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남자와 도망치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스캔들이었다. 이 사건은 베넷 가문을 위기로 몰아넣고 엘리자베스는 가문의 미래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놀랍게도 이 위기를 해결한 이는 다하시다. 그는 비밀리에 위컴과 리디아의 결혼을 주선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가문의 명예를 지켜준다.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진심과 책임감을 알게 되고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관계는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며 깊어진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첫 청혼을 하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와 베넷 가문의 낮은 지위를 언급하며 상처를 준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청혼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킨다. 이 사건은 다하시에게 큰 충격을 주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나중에 그는 더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다시 청혼하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변화를 받아들여 둘은 결국 결혼한다.
이야기에는 다른 인물들의 서사도 풍성하게 얽힌다. 예를 들어 제인과 빅리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빅리의 누이들과 다하시의 초기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다. 빅리의 누이들은 제인의 낮은 계층을 문제 삼아 둘을 갈라놓으려 하지만 결국 둘은 사랑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한다. 또 다른 인물 샬롯 루카스는 엘리자베스의 친구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한다. 그녀는 콜린스 목사라는 우스꽝스럽고 따분한 남자와 결혼해 경제적 안정을 얻지만 이는 당시 여성의 제한된 선택지를 보여준다. 콜린스 목사 자체도 오스틴의 유머와 풍자가 돋보이는 캐릭터로 그의 과장된 예의와 허세는 당시 상류층의 위선을 비판한다. 오만과 편견을 넘어서는 인간의 성장. 오만과 편견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오만과 편견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기 성찰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빠른 판단과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그녀는 위컴의 거짓 이야기에 속아 다하시를 오해했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다하시 역시 자신의 오만한 태도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엘리자베스를 위해 변화한다. 그의 두 번째 청혼은 첫 번째와 달리 겸손하고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그의 내면적 성장을 보여준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탐구다. 오스틴은 당시 결혼이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가문의 명예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샬롯의 결혼은 이를 극명히 드러낸다. 그녀는 사랑 없이 콜린스를 선택하지만 이는 당시 여성의 생존 전략이었다. 반면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사랑은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결혼을 제시한다. 오스틴은 이 둘의 대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경제적 계산이나 사회적 압박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세 번째 메시지는 사회적 계층과 개인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오스틴은 당시의 엄격한 계층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다하시의 이모 캐서린드 버그 부인은 계층 차이를 강조하며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반대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주장한다. 오스틴은 진정한 품격이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격과 행동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다하시의 고결한 행동, 예를 들어 리디아를 구한 비밀스러운 노력은 그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 이 소설은 유머와 풍자를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를 탐구한다. 베넷 부인의 과장된 행동, 콜린스 목사의 우스꽝스러운 허세, 위컴의 위선은 당시 사회의 모순과 허점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오스틴은 이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과 약점을 웃음으로 풀어내며 동시에 깊은 통찰을 준다.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렬하다. 첫째, 편견과 오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나 첫 만남에서 누군가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곤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외모, 말투 또는 배경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를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 엘리자베스가 위컴의 말만 믿고 다하시를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정보의 일부만 보고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교훈을 준다. 둘째, 관계에서의 진정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사랑은 서로의 결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에서 빛난다. 현대 사회에서도 연애나 우정, 동료 관계에서 진심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의 갈등에서 한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샬롯의 결혼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적 압박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진심을 억누르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질문하게 한다. 셋째, 자기 성찰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한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용기를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기 꺼리고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소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더 나은 사람과 관계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오해에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넷째, 계층과 지위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에도 공감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학벌, 직업, 재산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한다. 오스틴은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과 행동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겸손한 행동이나 타인을 위한 헌신이 그들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때 우리는 외적인 기준을 넘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오만과 편견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전으로 독자마다 다른 감동을 준다. 많은 독자들은 엘리자베스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 특히 여성 독자들은 그녀가 당시의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사랑에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에 공감한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첫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자존감을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부와 지위를 내세운 다하시의 오만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를 북돋는다. 다른 이들은 다하시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의 차가운 첫인상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특히 그가 리디아와 위컴의 결혼을 비밀리에 주선하며 베넷 가문을 구하는 모습은 그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준다. 어떤 독자는 다하시가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엘리자베스를 위해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는 메시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오스틴의 유머와 사회 풍자도 많은 사랑을 받는다. 베넷 부인의 과장된 행동, 콜린스 목사의 우스꽝스러운 허세, 위컴의 위선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어떤 독자들은 오스틴의 문체가 현대적이면서도 날카롭다고 느끼며 그녀가 인물들을 통해 드러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에 감탄한다. 예를 들어 콜린스 목사가 캐서린드 버그 부인에게 과도하게 아첨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자 앞에서 과장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 독자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엘리자베스는 당시 여성에게 기대되던 수동적 역할 대신 자신의 지성과 판단을 믿고 행동한다. 어떤 독자들은 이를 현대 여성의 자립과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며 오늘날에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한다. 특히 엘리자베스가 콜린스 목사의 청혼을 거절하고 심지어 다하시의 첫 청혼마저 거절하는 모습은 여성의 선택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모습과 연결된다. 또한 이 책은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사랑받는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오만과 편견을 원작으로 한 영화 브라이드 언드 프레저디스가 제작될 만큼 결혼과 가족, 사회적 기대라는 주제가 보편적으로 공감된다. 어떤 독자들은 이 소설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고 느낀다. 또 다른 독자들은 오스틴의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어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다고 말한다. 너의 생각은 어때? 오만과 편견은 단순히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과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제약 속에서의 개인의 선택을 탐구하는 이야기야. 이 책을 읽으며 너는 어떤 장면에 끌렸을까? 엘리자베스의 당당한 태도에 공감했는지, 다하시의 조용한 변화에 감동받았는지, 아니면 오스틴의 유머와 날카로운 관찰에 웃음을 지었는지 궁금해. 혹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너의 삶이나 세상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너만의 시각으로 느꼈던 점을 공유해주면 좋겠어. 이 소설은 사람마다 다른 울림을 주니까 너의 목소리가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야.